D가 1보다 클 때. 그럼 이항기간이 길 때입니다. 이항기간이 길면 유병률과 발생률은 누가 커? 유병률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를 주인공으로 했을 때 D는 I분의 P가 되니까.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유병률이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D가 1보다 작으면 이항기간이 짧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짧을 때고 얘는 유병률과 발생률 중에 누가 크냐면 발생률이 큰 거죠. 그러면 D가 1일 때는요. 자, D가 1일 때도 이항기간이 짧을 때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고요. 얘는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네가 두 개가 짧은데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가 치사율이 높을 때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하여튼 짧을 때니까 얘 아니면 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얘 아니면 얘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률과 유병률이 거의 같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려나? 근데 또 자, 발생률과 유병률이 낮다? 아니지. 자, 발생률이 낮고 유병률이 높다?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높아야 되지? 그러니까 발생률이 높고 근데 4번도 되는데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다.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다. 네, 답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그치? 그쵸? 얘는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거지. 발생률이 유병률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치? 발생률이 유병률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하여튼 발생률이 높고 유병률이 낮으니까 그게 그 말이잖아. 결국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이항기간이 짧을 때는 얘도 짧고 얘도 짧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두 개, 그러니까 1번 아니면 4번인데 그렇다고 해서 1번 또는 4번 이런 답은 쓰면 안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러면 어때? 얘는 짧은 것만 있고 얘는 치사율도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답은 얘로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유병률과 발생률이 거의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답은 1번이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1번이 없어, 그러면 4번도 답일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 답은 일단 1번. 자, 65번입니다. 자, 발병률을 구하래. 발병률을. 자, 요는 자, 발병률, 발생률, 발병률. 자, 우리 기억하시죠? 유병률하고 그 다음에 발생률. 이때 발생률하고 발병률은 똑같이 취급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발생률, 발병률 똑같이 취급해도 되는데 유병률은 인구수분의 환자수라고 표현했고 얘도 역시 인구수분의 환자수를 쓰긴 하는데 얘 새롭게 발생된 환자수를 얘기하는 거죠. 신환자. 얘는 기존의 환자도 포함이 되는 건데 발생률은 신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만 딸랑 쓰는 게 아니라 인구 중에서 기존의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 빼줘야 돼. 면역 갖고 있는 사람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환자 수도 빼줘야 돼. 기존의 환자 수도 빼줘야 되는 게 발생률, 발병률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00명 중에서야 위로 올릴게요. 500명 중에서 수두 환자가 30명이 발생이 됐대요. 자, 그런데 이미 수두 이전 발병자가 30명이야. 그럼 30명을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접종해서 100명이라고 돼 있네. 그럼 얘네들도 면역이 생겼을 거 아니야. 결국 100명도 빼주셔야 돼. 네. 이렇게 해서 봤더니 370이 될 겁니다. 370분의 30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자, 80명의 원생이 있는 유치원에서 자, 이거는 2차 발병률을 구하랍니다. 2차 발병률. 일단 원생이 80명.